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늦가을.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궁궐 지붕을 감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경계를 섰던 숙직 군사들이 교대를 위해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인정의 북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질 무렵 조선의 심장부인 경복궁 깊숙한 곳 임금의 침전 바로 옆 편전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세, 즉 임금의 옥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편전 가장 안쪽에 옥새를 보관하는 견고한 이중 옥새함은 분명 상선 내관과 숙직 승지에 의해 봉인되었고 그 아픈 밤새도록 숙련된 내금이 군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다음 날 정무를 위해 옥새를 꺼내려던 상선 내관이 봉인이 교묘하게 뜯겨 있고 옥새함에 자물쇠가 열린 채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묵직한 무게와 신성한 기운을 내뿜던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의 도장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이 믿을 수 없는 사태 앞에서 늙은 상선 내관은 그 자리에 혼절할 뻔했습니다. 옥새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를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옥새는 곧 임금의 권위요, 나라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옥새 없이는 임금의 교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옥새가 반역을 꿈꾸는 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임금께서는 이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창백하게 변했고 용상에 앉은 그의 어깨는 청은망은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옥새가 사라졌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궁궐 안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좌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사우며 고뇌에 빠졌습니다. 옥사의 도난 사건은 단순한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궁궐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옥새를 훔쳐 달아날 수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필시 궁궐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임금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믿었던 신하들 중에 이 끔찍한 배신을 저지른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임금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의금부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임금은 그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의금부 역시 이미 여러 세력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에게는 이 중차대한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오직 자신만을 위해 비밀리에 수사하여 진범을 밝혀낼 믿을 만한 인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임금의 뇌리에 문득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성대유. 그는 과거 사헌부 감찰로 재직하며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관찰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한 번 맡은 사건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내는 집요함을 지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성품은 오히려 권력자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그는 억울한 모함에 휘말려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한직으로 밀려나 초예에 묻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성대유야말로 이 옥새 도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가장 믿을 만한 내관을 시켜 아무도 모르게 성대유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며칠 후 초췌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잃지 않은 성대유가 임금의 밀명을 받고 어전에 나타났습니다. 성감찰, 오랜만이요. 임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과 함께 한 가닥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과인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소. 부디 그대의 날카로운 지혜와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사라진 옥새를 찾아내고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를 밝혀주시오. 이 나라의 안위가 그대의 어깨에 달려 있소이다. 성대유는 임금의 간절한 어명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세상에 풍패 시달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근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비록 미천한 몸이오나 전하의 명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사라진 옥새를 찾아내고 국기를 바로 세우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나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둔했던 감찰성 대유는 임금의 밀명을 받고 어둠 속에서 홀로 진실을 추적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조선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대유는 임금의 밀명을 받은 즉시 비밀리에 옥새도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옥새가 사라진 편전과 그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옥새를 보관하던 이중 옥새함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순 흔적 없이 아주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옥새함의 구조를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편전을 지키던 내금이 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편전 주변에는 그 어떤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궁궐의 담은 높고 경비는 삼엄하여 담을 넘거나 경비를 뚫고 외부인이 침입하여 옥새를 훔쳐 달아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설령 옥새를 훔쳐냈다 하더라도 옥새를 가지고 삼엄한 궁궐문을 무사히 빠져나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궁궐 내부에 있으며 그것도 임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궁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자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범인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대유의 수사는 극도로 제한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날엔 오히려 범인에게 경고를 주어 그들의 도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때로는 하급 관리로 때로는 평범한 나그네로 위장하여 궁궐 구석구석을 탐문하고 관련자들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의선상에는 수많은 궁궐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낮으로 임금의 곁을 지키는 내관들, 임금의 침소를 드나드는 궁녀들, 그리고 편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내금위 군관들까지 그들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이유로 옥새에 접근할 기회와 동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대유가 특별히 주목한 인물들은 바로 임금의 최측근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혹은 임금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수사망은 이제 궁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들을 향해 서서히 좁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대유가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은 당대의 막강한 실세이자 현 임금의 외척 세력의 중심 인물인 김좌상이었습니다. 그는 예순을 훌쩍 넘긴 노회한 정객으로 수십 년간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막강한 권력과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온화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을 자처했지만 그 뒤로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임금께서 김좌상을 비롯한 외척 세력의 발호를 경계하고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좌상과 임금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김좌상이 옥새를 손에 넣어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정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하거나 심지어 다른 뜻을 품고 역모를 꾸미려 한다면 그에게는 충분한 동기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태유는 은밀히 김좌상을 만나 그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김좌상의 관상은 과연 노회한 권력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넓고 반듯한 이마는 뛰어난 지략과 야심을 보여주었고 매섭게 빛나는 눈매는 그의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게 펜 팔자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그의 탐욕스러움과 함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음흉하고 비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의 눈썹 사이 미간에는 검붉은 기운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는데 이는 최근 큰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자신이 큰 배신을 계획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흉상 중 하나였습니다. 성대유는 김좌상과의 대화에서 옥새도난 사건에 대한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김좌상은 임금에 대한 걱정과 충성심을 거듭 강조하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때때로 성대유의 속을 떠보려는 듯한 교활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성대유는 김좌상이 이 사건의 배후에 깊이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적어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좌상의 웃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가 무엇일지 성태유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상 다음으로 성태유의 의심을 산 인물은 임금의 후궁 중 한 명인 아름다운 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20 중반의 젊고 매혹적인 여인으로 한때는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궁궐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금의 총애가 다른 더 젊고 아름다운 후궁에게로 옮겨가면서 박숙이는 깊은 위기감과 함께 쓰라린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만약 박숙이가 잃어버린 임금의 총애를 되찾거나 혹은 자신의 소생인 어린 왕자를 다음 보위에 올리기 위해 옥새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녀에게도 충분한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다. 후궁들의 처소는 편전과 그리 멀지 않았고 그녀라면 임금의 동선을 파악하고 옥새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대유는 박숙이를 은밀히 만나 그녀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과연 소문대로 눈부신 미모를 지녔으나 그 아름다운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무언가에 대한 강한 집착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숭아빛으로 물든 뺨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그녀의 강한 도화살을 보여주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눈썹과 초조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은 그녀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야 말겠다는 독한 야심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위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대유가 옥사의 도난 사건에 대해 묻자 박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임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관상에는 거짓과 비밀을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입술 주변에 나타난 푸른 기운과 대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깨무는 행동은 그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성대유는 박숙이가 직접 옥새를 훔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가 이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깊이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야심과 비밀이 무엇일지 성대유는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쉽게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아녀인들의 암투는 때로는 사내들의 권력 다툼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임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해온 상선 내관 초의 내관 역시 성대유의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50줄의 노회한 내관으로 궁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임금의 신임이 두터워 옥새가 보관된 편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옥새함의 열쇠를 관리하는 책임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최 내관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직하고 과묵한 신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옥새 도난 사건 이후 누구보다 상심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대유는 그의 관상에서 미묘한 이중성을 읽었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침착한 태도 뒤에는 말 못할 깊은 고뇌와 함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은 때때로 초점을 잃고 먼 곳을 응시하거나 혹은 극도의 긴장감을 감추려는 듯 부자연스럽게 떨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 내관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파다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과거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했으며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내관이 되어 궁궐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현 왕실에 대한 원한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고 옥사의 도난 사건이 그의 복수극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성태유는 최 내관을 만나 사건 당일 밤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최 내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임금의 침수를 돌보고 편전의 문단속을 철저히 한 후 물러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관상에 나타난 비밀을 지키려는 고통의 기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범인이거나 혹은 범인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성대유는 이 늙은 내관의 굳게 닫힌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의 침전과 옥새가 보관된 편전을 가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대전상궁 윤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40줄의 노련한 궁녀로 수십 년간 궁궐에 몸담으며 임금의 의식주를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평소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나 있어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옥사의 도난 사건 이후 그녀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상궁은 유난히 불안해하며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대유가 그녀의 관상을 살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다급함, 그리고 엄청난 비밀을 감당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고통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톱을 깨무는 버릇까지 보였습니다. 성대유는 윤상궁이 사건 당일 밤 무언가를 목격했거나 혹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옥새 도난 사건에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거나 혹은 범인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상궁, 그날 밤 혹 이상한 점은 없었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말해 주시오.
성대유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상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도한 부정과 공포에 질린 모습은 오히려 성대유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성대유는 윤상궁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올 한마디가 어쩌면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대유는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옥새가 보관되었던 편전의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는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아주 사소한 흔적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 그의 예리한 감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해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코를 자극한 것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낯선 향내였습니다. 옥새를 보관하던 옥새함 주변에서, 그리고 옥새함이 놓여있던 탁자 밑에서, 평소 궁궐 안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독특하고도 이국적인 향기가 미세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먼 서역에서나 나는 듯한 혹은 깊은 산속의 희귀한 약초에서나 맡을 수 있을 법한 낯설고도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이 향은 범인이 남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향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떤 경로로 궁궐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또한 성대유는 옥새함 근처 바닥의 틈새에서 아주 작게 찢어진 서찰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다 남은 듯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종이의 재질 또한 궁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질기고 두꺼운 것이었습니다. 서찰 조각에는 먹으로 쓰인 몇 개의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한자가 아니라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기이한 형태의 부호들이었습니다. 이 서찰 조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옥사의 도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낯선 향과 의문의 서찰 조각. 이 두 가지 단서는 성대유에게 새로운 수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옥사의 도난은 단순한 내부 소행이 아니라 외부 세력과 연계된 더욱 복잡하고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궁궐 안팎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향의 출처와 서찰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추리는 이제 궁궐 담장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대유는 옥사의 도난 사건 당일 밤 편전 주변을 경비했던 내금이 군사들과 숙직을 섰던 승지, 그리고 그 시간에 편전 근처를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궁궐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안개 속처럼 모호하거나 서로 미묘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사건의 실체는 좀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사는 그날 밤 편전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도 했지만 어둠과 긴장감 때문에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군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런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숙직 승지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침입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지만 그 역시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성대유는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자의 관상을 살피며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려 애썼습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말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용의선상에 오른 김좌상, 박수계,
최내관, 윤상궁의 행적은 더욱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좌상은 그날 밤 자신의 처소에서 밤늦도록 정무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곁을 지켰다는 하인의 증언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박숙이는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지만 그녀의 방에서는 밤늦게까지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궁녀의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최 내관은 편전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그를 보았다는 다른 내관의 증언과는 시간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상궁은 그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각자는 서로를 의심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성대유는 이 엇갈리는 증언들 속에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수사는 이제부터 더욱 치밀하고도 교묘한 심리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성대유가 임금의 밀명을 받고 비밀리에 옥새 도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최측근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공식적인 수사는 의금부에서 맡고 있었고 그 책임자는 권의금부 도사였습니다. 권 도사는 성격이 오만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인물로 과거 성대유가 사헌부 감찰로 있을 때부터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성대유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궁궐 안팎을 탐문하고 다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권 도사는 그를 월권 행위를 하는 수상한 자로 여기고 사사건건 그의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대유를 불러 내 놈이 뭔데 감히 어명도 없이 궁궐을 헤집고 다니며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냐. 당장 모든 것을 멈추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성대유는 임금의 밀명을 밝힐 수 없었기에 그저 나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낱 백성으로서 이 중차대한 사건 해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하여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을 뿐이요. 라며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권도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더욱 의심하며 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권도사가 김 좌상의 신복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도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고 조작하려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대유는 이제 방해와 감시까지 견뎌내며 더욱 은밀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앞길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권의금부 도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대유는 옥새암 근처에서 발견된 불에 타다 남은 작은 서찰 조각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해결했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접했던 다양한 종류의 암호 체계를 떠올리며 밤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심한 끝에 그는 마침내 그 기이한 부호들이 특정 세력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사용되는 약속된 암호 체계의 일부임을 알아냈습니다. 암호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해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성대유는 끈질긴 노력과 번뜩이는 직관력으로 마침내 그 암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내용을 일부 해독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서찰 조각이 너무 작아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해독된 몇몇 단어들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거사, 용상, 새로운 하늘. 이 단어들은 단순한 옥새 도난을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음모, 즉 반역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옥새를 훔쳐내어 임금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틈타 거사를 일으켜 용상을 찬탈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대유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임금께 이 사실을 비밀리에 보고하고 반역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한 더욱 위험하고도 긴급한 수사에 착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반역의 실마리를 포착한 성대유는 이제 용의자들의 거짓된 행적을 깨뜨리고 그들의 입에서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하게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단서들과 해독된 암호의 일부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각 용의자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핵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먼저 김좌상을 다시 만났을 때 성대유는 그에게 옥새함 주변에서 발견된 낯선 향과 암호가 적힌 서찰 조각에 대해 슬쩍 언급했습니다. 김좌상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고 차를 마시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성대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좌상이 이 모든 음모의 정점에 있거나 적어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수기를 만났을 때 성대유는 그녀에게 옥새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생인 왕자를 다음 보위에 올리려 했다는 소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수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그녀의 관상에 나타난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과 비밀스러운 거래 위의 기색은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김좌상의 반역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최내관과 윤상궁 역시 성대유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대유는 그들이 사건 당일 밤 목격했던 사소한 정황들을 끄집어내며 그들의 기억을 자극했고 그들의 증언 속에 숨겨진 모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혹은 두려움에 떨며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김좌상과 박수계 그리고 그들과 영해된 다른 세력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성대유의 예리한 추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동요하며 자신들의 거짓된 행적이 깨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들의 거짓 행적이 하나씩 무너지고 반역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성대유는 이제 사라진 옥새의 행방을 찾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옥새가 이미 궁궐 밖으로 밀반출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아직 궁궐 안 어딘가에 영모 세력들이 거사를 일으킬 때까지 안전하게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옥새는 그들의 반역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대유는 옥새함이 놓여있던 편전에서 났던 그 낯선 이국적인 향의 출처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모든 향료와 약재를 관리하는 상궁들을 만나 탐문하고 향의 특징을 설명하며 그것과 유사한 향을 사용하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그 향이 박수기가 최근 외부에서 몰래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희귀한 서역의 향료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성대유는 즉시 박수기의 처소를 급습했습니다. 물론 옥새가 그녀의 방에서 직접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 한쪽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 뒤편,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 안에서 옥새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비단 보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자기에는 아직 옥새의 묵직한 무게로 인해 눌린 자국과 함께 옥새함 주변에서 났던 그 낯선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기는 옥새를 숨겼던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좌상의 지시를 받아 잠시 옥새를 자신의 처소에 숨겼다가 거사 직전에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옥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성대유는 옥새가 아직 궁궐 안에 있으며 김좌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은밀한 장소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마지막 은신처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박수기의 처소에서 옥새를 숨겼던 흔적이 발견되면서 옥새 도난 사건은 이제 김좌상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반역 음모의 일부였음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성대유는 이 음모가 단순히 김좌상 한 사람의 야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강력한 배후 세력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옥새를 이용하여 임금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왕을 추대하여 조정을 장악하려는 무서운 역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대유는 김좌상의 주변 인물들과 그와 은밀히 교류하는 다른 세력들에 대한 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는 과거 김좌상이 연루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숙청당하거나 몰락했던 반대파 가문들의 후예들이 이번 역모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쩌면 초의 내관 또한 그러한 인물 중 하나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이번 역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궁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자신들의 세력을 심어두고 거사 당일 함께 봉기하여 순식간에 조정을 장악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옥새는 그들의 거사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왕의 즉위를 공표하는 데 사용될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성대유는 이 끔찍한 음모의 전모를 파악하면서 자신 혼자서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기가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임금께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역모 세력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사를 넘어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좌상과 반역 세력들은 성대유의 수사망이 점점 더 자신들을 향해 좁혀오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성대유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혹은 자신들의 죄를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비열한 수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오히려 성대유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반역 음모에 깊숙이 가담했던 인물 중 하나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성대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임금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윤상궁이었습니다. 윤상궁은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성대유의 끈질긴 설득과 그녀의 관상에 나타난 깊은 고뇌와 양심의 가책을 읽어낸 그의 인간적인 접근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김좌상이 주도한 반역 음모의 구체적인 계획과 주동자들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옥새가 숨겨진 마지막 장소를 성대유에게 밝혔습니다. 윤상궁의 증언에 따르면 옥새는 김좌상의 사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지하실에 숨겨져 있었으며 바로 내일 새벽 거사를 통해 새로운 임금의 즉위를 공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사 당일 궁궐,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봉기하여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조정을 장악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윤상궁의 결정적인 증언은 그야말로 천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대유는 이제 반역 세력들의 모든 계획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볼 수 있게 창로 으며 그들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임금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마지막 결전을 위한 치밀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상궁의 증언을 통해 반역 세력들의 모든 계획을 파악한 성대유는 이제 그들을 완벽하게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담하고도 치밀한 함정 수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임금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역 세력들이 옥새를 이용하여 거사를 치르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덮쳐 현장에서 그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영모의 모든 증거를 확보할 작정이었습니다. 성대유는 먼저 반역 세력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무도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지요. 또한 궁궐 내부의 경비를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보이도록 조작하여 그들이 거사를 일으키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성대유는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정예 금군들과 함께 김좌상의 사가 주변의 비밀리에 잠복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는 거사 당일 새벽 김좌상이 옥새를 가지고 궁궐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여 궁궐 안팎에서 동시에 영모 세력들을 덮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오직 임금과 성대유 그리고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몇몇 신복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작전이었습니다. 성대유는 자신의 모든 지략과 용기를 총동원하여 이 마지막 한판 승부에 조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거사 당일 새벽 짙은 어둠을 틈타 김좌상이 자신의 사가 비밀 지하실에서 옥새를 꺼내들고 신복들과 함께 궁궐을 향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영모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이미 성대유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좌상 일행이 궁궐에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여 다른 영모 세력들과 합류하고 옥새를 이용해 새로운 임금의 즉위를 선포하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사방에서 갑자기 수많은 횃불이 일제히 밝혀지며 성대유가 이끄는 정예 금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들을 덮쳤습니다. 역적들을 모조리 체포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성대유의 우렁찬 명령과 함께 금군들은 용맹하게 역도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영모 세력들은 혼비백산하여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동시에 진행된 성대유의 치밀한 작전으로 반역에 가담했던 모든 주동자들과 그 수하들은 삽시간에 체포되었습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영모의 수괴였던 김좌상 또한 성대유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숨겨졌던 옥사에 또한 무사히 회수되어 다시 임금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하늘을 뒤덮을 뻔했던 거대한 반역의 검은 구름은 성대유의 지혜와 용기로 인해 마침내 거치게 된 것입니다. 반역 음모는 성공적으로 진압되었고 관련된 자들은 모두 의금부의 삼엄한 조사를 거쳐 그 죄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모를 주도했던 김좌상을 비롯한 핵심 주동자들은 참수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가문 또한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역에 가담했던 다른 관리들과 군사들 역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를 가거나 파직되는 등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옥사의 도난 사건에 연루되었던 다른 인물들의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잃고 김좌상의 영모에 이용당할 뻔했던 후궁 박숙이는 비록 영모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옥새 도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혹은 자신의 야심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죄가 인정되어 폐위된 후 궁궐에서 쫓겨나 사계 유폐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선 내관 초의 내관과 대전 상궁 윤 상궁은 처음에는 김좌상의 협박에 못 이겨
영모에 가담할 뻔했으나 결국 성대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영모를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공을 인정받아 죄를 용서받고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동안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후회하며 임금과 나라에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옥사의 도난으로 시작된 조선의 큰 위기는 관련자들의 공과 죄를 명확히 가리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탐욕과 배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라진 옥새를 되찾고 거대한 반역 음모를 분쇄하여 국가의 위기를 막아낸 성대유의 공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임금께서는 그의 뛰어난 지혜와 흔들림 없는 용기, 그리고 나라를 위한 변치 않는 충성심에 크게 감복하여 그에게 파격적인 상을 내리고 다시 사헌부의 중요한 요직에 중용했습니다. 한때 억울한 모함으로 좌천되어 초예에 묻혀 지냈던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만천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강직하고 지혜로운 신하의 표상으로 조정 안팎에 널리 알려졌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공적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성대유는 다시 얻은 관직에서도 예전과 변함없이 청렴하고 강직한 자세로 국정을 보좌하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으며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진 관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조정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임금의 어좌 또한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궁궐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성대유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세상사에 대한 회의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번 옥새 도난과 반역 음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과 그로 인한 추악한 배신, 그리고 궁중암투의 냉혹하고도 비정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신이 충성을 다해 모셨던 신하들이, 그리고 존경했던 인물들이 사사로운 욕망과 야심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악의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그는 권력이라는 것의 허무함과 인간 존재의 깊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그의 공을 높이사 다시 중요한 관직에 등용하려 했지만 성대유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 생활과 권력의 중심보다는 조용히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낮은 곳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꽃은 요란하게 타오르기보다는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그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고 판단하셨지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임금께서는 마침내 성대유에게 새로운 밀명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민심이 흉흉하고 탐관오리의 바로가 심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남쪽 변방의 한 고을로 내려가 암행 감찰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 없이 오직 임금의 신임만을 등에 업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라는 중차대한 임무였지요. 성대유는 임금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이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려 아무도 모르게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그렇게 또 다른 비밀과 위험,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향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대유가 암행 감찰의 밀명을 받고 도착한 남쪽 변방의 고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은 중앙에서 밀려난 무능한 인물이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지방 토호 세력과 결탁한 아전들의 소나귀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횡포에 맞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대유는 허름한 나그네 차림으로 변복하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주막에서는 흉흉한 민심을 듣고 장터에서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만났으며 밤이면 몰래 관아 주변을 맴돌며 아전들의 비리를 뒷조사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관상술은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색과 말투, 몸짓 하나하나를 통해 그들의 숨겨진 속내와 비밀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 고을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의문스러운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대부분 고을 수령이나 아전들에게 밉보였거나 혹은 그들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관에서는 그들이 야반 도주를 했거나 혹은 산짐승에게 해를 입었다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어 안매장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대유는 이 연쇄 실종 사건이야말로 이 고을에 만연한 부패와 악행의 뿌리를 드러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 깊숙하고 위험한 곳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옥사의 도난 사건 못지않은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유가 연쇄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의 앞에 의문의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 성대유가 머무는 허름한 객주집을 찾아와 자신을 실종된 한 선비의 누이라고 밝히며 동생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혜, 나이는 20 초반으로 보였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강인함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비밀스러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대유는 그녀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원한, 그리고 복수심이 뒤엉켜 있었고 동시에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기색 또한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거나 혹은 사건의 핵심과 깊이 연루되어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소혜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맴도는 이야기만 했지만 성대유의 진심, 어린 태도와 예리한 질문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고을 아전들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실종되었으며 자신은 그 배후에 고을 수령과 지방 토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동생이 남긴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를 노리는 자들 때문에 자신 역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성대유는 소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탐관오리들을 일망타진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상에 나타난 거짓과 숨겨진 의도의 기운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순수한 피해자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함정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대유는 소혜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비밀 장부를 확보하고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혜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가 무엇일지,
그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위험한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대유는 소해와 함께 비밀 장부를 찾고 범인들의 처소를 알아내기 위해 위험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목숨을 위협받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넘겨야 했지요. 하지만 소해의 용기와 기지, 그리고 성대유의 뛰어난 무예와 지략 덕분에 그들은 번번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끈끈한 동지애와 함께 미묘한 연정마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고을 수령과 토호 세력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는다는 낡은 사당을 급습하여 그들이 빼돌린 재물과 함께 연쇄 실종 사건의 희생자들의 유품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든 악행이 기록된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배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해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대유를 공격하고 비밀 장부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것입니다. 성대유는 간신히 그녀의 공격을 피했지만 믿었던 그녀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해는 처음부터 토호 세력의 수장과 한패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실종된 선비의 누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선비를 유인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미끼였습니다. 그녀는 성대유에게 접근하여 그의 능력을 이용해 다른 경쟁 세력들을 제거하고 비밀 장부를 손에 넣어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 어린 눈물과 절박한 호소는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성대유는 이미 그녀의 관상에서 수상한 점을 간파하고 그녀의 배신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해가 장부를 가지고 도주하려는 순간 미리 포진시켜 두었던 암행 감찰의 수하들과 함께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소해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악행에 가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소해의 자백과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을 수령과 토호 세력, 그리고 그들에게 빌부터 악행을 저질렀던 아전들은 모조리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죄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모두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원혼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해 역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었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참수형 대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는 것으로 형이 감해졌습니다. 그녀는 유배를 떠나기 전 성대유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에게서 받은 짧지만 따뜻했던 인간적인 정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고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성대유는 임금께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암행 감찰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임금께서는 그의 뛰어난 공적을 다시 한번 치하하며 그에게 한양으로 돌아와 중요한 관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성대유는 이번에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 남쪽 고을에 남아 부패로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데 헌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화려한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백성들의 곁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그의 뜻을 받아들여 그를 그 고을의 새로운 수령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번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연정을 느끼게 된 그 지역의 강직하고 현명한 아전의 딸이
새로운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대유의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에 감복하여 평생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뜻을 돕겠다고 약속했지요.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험난한 폭풍구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피어난 한 송이 꽃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수령이 된 성대유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해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었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선정 아래 고을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현명하고 따뜻한 아내가 함께하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며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옥동자 같은 아들과 어여쁜 딸도 여럿 태어나 집안에는 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대유는 평생을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그의 공적은 널리 알려져 후세에까지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감찰 혹은 백성을 구한 영웅이라 칭송하며 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비록 그는 벼슬길의 화려함이나 중앙 권력의 단맛을 좇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옥새 도난 사건으로 시작된 그의 험난했던 여정은 결국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아름다운 사랑과 백성들의 존경이라는 값진 결실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야담은 이렇게 한때 좌절했던 정의로운 관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온갖 역경과 배신을 이겨내고 마침내 백성을 위한 참된 길을 걷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행복하게 막을 내립니다. 그의 빛 속의 눈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꿰뚫었고 그 진실은 썩어빠진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는 귀한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허허, 참으로 가슴 뭉클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성대유와 같은 맑고 바른 정신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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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합니다. 시기를